자, 다음은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이른바 이제 패싱 뭐 이런 표현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안철수 2차 내각 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패싱에 윤석열 만찬 패싱했다. 패싱에 패싱으로 뭘 보여줬다는 거죠. 물 건너가는 공동정부. 그렇습니다. 이거 후보 단일화 할 때 공동정부 이런 얘기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인수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같이 가는 거다. 근데 이 정도면 이거 물 건너갔다 지금 이겁니다. 지금 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관련 질문을 받고 답을 했는데요. 뭐 뾰족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어제 이 한동훈 관련, 이 인선 관련해서 비판하는 또 약간 목소리도 나왔어요. 일각에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뭐 기자들이 질문을 좀 했거든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계 좀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조사 어려우실까요? 원칙을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몸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네네. 하실게요. 네네네. 다음부터 일정이 있어요. 네, 공동정부 구상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다 추천을 받았다. 근데 추천된 인물이 어제 이제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은 뭐 별다른 얘기 없습니다. 뭐 일정이 있다고 그냥 답을 안 하고 갔죠.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자, 이제 안철수 위원장과 가까운 분의 이제 반응이죠. 여기 보면 최진석 교수입니다.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역임하신 분이죠. 이번에 사실 뭐 이 장관 후보자, 그 장관 자리에 물망이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이름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반응을 보였죠. 보니까 인선 보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다 돌아왔더라. 그리고 종이 쪼가리 말고 날 믿어달라는 말의 신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대선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안철수 위원장에게. 종이 쪼가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을 믿어달라. 근데 이 말의 신뢰는 그 말을 한 사람의 내면의 크기가 지켜주지 목소리의 크기가 지켜주지 않는다. 아, 말에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그럼요. 어제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답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과의 공동정부, 공동국정운영이라는 점이 다소 반영이 안 돼 있다면 그거는 계속 그 기조는 앞으로도 우리가 직책에 대한 후보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끝난 거 아닙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설명인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인선을 보면은 확실히 공동정부로는 안 보입니다. 지금 18개 장관 자리 중에서 16개가 발표됐는데 그중에 지금 포함이 안 됐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추천했다는 인물로 보이는 인물이 2자리 정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이게 이제 어저께 난 인선 이전에도 예. 인수위 내에서 약간의 파열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긴장감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 예. 사실 보면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의 그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단일화 과정 속에서 단일화에 큰 역할을 한 분이죠. 큰 이제 이태규 의원이 예. 중간에 사퇴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퇴를 하는 것이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사퇴한다,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사퇴를 했거든요. 이거 인수위에서는 왜 이 내용을 모르지? 기자들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감지를 하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안철수 대표 역시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추천하는 사람이다. 그거는 당선인이 결정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미묘한 긴장 같은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뭐 책임을 지는 거죠. 뭐 인선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얘기를 그런 했거든요. 식으로 조금 뉘앙스가 어. 나는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로 충분히 읽힐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동시에 근데 제가 저희 국민의힘의 주요 이제 인사들과 만나는 과정 속에 바로 저번 주까지 예.
그런 위기 신호들이 좀 감지가 돼가지고 합당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합당은 합당대로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거든요.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는. 지금은 근데 한 주 사이에 합당조차도 약간 지금 이 빨간 신호가 좀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준석 대표 역시도 이 사퇴를 한다는 것이 어떤 합당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예. 사실 인수위 내에서 당선인과 내지 이제 안철수 대표 간에 실제로 저런 식으로 갈등이 있는 거라 그러면 합당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국정 운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각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을 같이 하면서 당에서 어떤 식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예. 역할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인데 예. 안철수 위원장의 선대위원장도 거절했습니다. 그 당에서도 어떤 특정한 역할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그렇죠. 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 인수위 간에 예. 미묘한 갈등들은 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태규 의원이 이제 인수위원 자리를 사퇴한다고 입장을 냈죠.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 중 하나가 지금 이게 뭔가 계속 뭐가 차곡차곡 쌓여온 것 같다. 이런 설명들이 있었어요, 지금요. 그게 지금 터진 것뿐이다. 그리고 나서 어제 2차 장관 후보자들 인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오죠. 박시환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그 총인수위원장 발표 이후에 예. 총리설이 가장 유력했던 게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윤핵관 중에 한 분이 방송에서 총리는 그건 가능성이 없다. 총리 가능성 맡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렇다면 인수위원장 안 맡았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많은 자리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이제 인수위가 이제 출범 잘하면서 어느 정도 좀 예. 수면으로 가라앉나 싶었는데 결국은 인수위원 이태규 의원이 사퇴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도 약간 서운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뭐 예. 누구를 어떻게 추천했는지 모르지만 예.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의사 출신에다가 IT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40년 지기한테 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사의 원칙과 내용에 있어서 좀 패싱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서운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다음이라 그러는데 다음이 언제 올지 누가 합니까? 지금 장관 자리는 2자리 남았어요. 지금. 그렇죠. 노동부, 그러니까 고용복지부, 차관 인사한다는데 고용노동부. 예. 사실은 이태규 의원도 그 행안부 장관 거론됐다가 예. 뭐 통일부 장관 제안받고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예. 놓고 본다면 차관 인사나 또는 다음번 장관 인사를 기다리기에는 과연 그것을 공동정부라고 볼 수 있을까?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거고 그게 과연 합당에 혹시라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지방선거의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전국 운영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위 출범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금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은요, 이 인선 전체를 좀 다룬 기사들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안철수 패싱이 전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선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 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그리고 영남 편중 이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인선 이런 전체적인 경향을 보니까 이렇다더라.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새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말하는 거죠. 마음 열고 널리 인재를 구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아래로 갑니다. 자,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한동훈. 이거 대치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비슷한 경제 관료들이 많고 정무 쪽을 잘하시는 분은 잘 안 보입니다. 이 뜻이고요. 다양성, 참심성 부족한 끼리끼리 인선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군요, 지금. 인재 널리 구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기사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지금 16자리의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인선이 됐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은 예. 좋게 평가하거든요. 예. 주로 언론 주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예. 저도 뭐 좋게 한 6개월은 얘기지고 싶은데 이번 인사는 보면은 좋게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3가지가 없다고 봐요. 예. 하나는 감동이 없어요.
발탁 인사라든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예. 개혁 의지가 없어요. 그냥 무난한 공무원 출신들, 아는 사람들, 어디 병원장 하던 사람들, 뭐 인력풀이 뻔해요. 또 하나 세 번째 화합, 통합. 통합, 화합. 이게 누가 상징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감동이었고 개혁이었고 통합이 없어요. 예. 그 공동정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지역 안배도 안 하고 예. 여성 발탁도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능력이라도 아주 앞서야 되는데 좀 능력을 봤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근데 누가 능력이 딱 뭐가 드러나나요? 지금 뭐 고만고만하지 않아요? 관료라는 게 무난하게는 하는데 개혁에 가장 저항적이거든요. 예. 규제 해제에 관료들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 예. 또 김대기 비서실장, 또 추경호 의원. 비슷비슷하잖아요. 이창양 뭐 산자부 장관. 관료 출신들. 다들 관료 출신이면서 끝나고 나서 광화문에 로펌이나 사회이사나 기업체 고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또 한 자리 차지한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사람한테 무슨 신선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죠? 국민의 아픔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은 예. 5년간 신용카드 사용이 제로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법인카드로 콩나물 두부 산 겁니까? 아니면 전대 차고 다니나요? 전대 차고 시장 보러 다니나요? 어떻게 5년간 카드를 하나도 안 쓰죠? 저는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발탁하고 예. 새로 미래를 좀 보는 그런 좀 개각도 하고 내각도 인선하고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좀 인력풀을 좀 넓게 좀 썼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tek 변호사.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인선 발표 직접 하면서 이 설명한 내용 중에 이제 핵심적인 취지가 이미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을 등용을 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동훈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상민 장관 후보자라든지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다 뭐 사적으로 친한 분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능력을 본다 그러면 사실상 그 사적 관계 없이 예. 뭐 공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평가된 사람이다. 명확하게 사적인 인연 전혀 없는데 뭐 일을 잘하시는 분.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할당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 할당이라든지 남녀 이런 배려를 안 하겠다. 오직 능력만 보겠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말씀처럼 관료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만 쓰면 사실은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그래도 지역 할당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 장관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대학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럴 때는 그걸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특정 지역, 특정 대학에 다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았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학교 출신들, 아니면 다른 뭐 사적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 정부에서는 내가 뭐 앞으로 역할을 할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앞으로 점점 고립될 것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인사로 인해서 지지율이라든지 기대치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위원장 얘기까지 하는데 이제 인선 얘기까지 쭉 이어졌어요. 또 관련 내용이라서요.